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2단자, 4단자 측정, DC 측정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오늘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니고 다음 1시간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된 그 교재는 그래서 로우 레벨 메저먼트, 그 다음에 이 오르가닉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에 대한 정의적 특성,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이제 계측기로 할 때 평소에 전압을 측정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것도 많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된 실험 데이터를 두고 새로운 발견을 했다, 아니면 거꾸로 새로운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노이즈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전압을 측정을 하면 어떤 것들이 함께 측정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으면 주파수에 대해서 이런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오프 노이즈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10의 2성, 10의 3성, 요 근처 100Hz, 그 다음에 1kHz 요 사이에는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가 뭡니까? 트랜스포머 변압기죠, 그죠? 변압기라서 이런 것들은 파워 라인에서 60Hz도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60Hz 전기 배선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떨겠죠, 그죠? 여러분, 그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워 라인은 전류가 크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으면 얘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홈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트랜스포머가 이제 AC 부분이기 때문에 보면 여기서 뭐 10의 2성 헤르츠, 100Hz, 120Hz, 그리고 60Hz의 하모닉스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60Hz, 120Hz, 그래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유럽에 가서 만약에 실험한다 그러면 50Hz, 100Hz, 150Hz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파워 라인에 전원이 이제 있고, 북한은 몇 Hz인지 알아요, 여러분? 북한은 몇 Hz인지 압니까? 북한은 몇 Hz인가요? 북한은 우리하고 틀리거든요. 우리하고 일부러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호환되지 않게. 그럼 50Hz로 만들어놨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북한이 60Hz인가요?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제가 순간 헷갈리네. 50Hz 맞죠? 예. 찾아봐요, 한번, 여러분. 전압 몇 볼트죠? 220볼트에 50Hz입니다. 예. 220볼트에 50Hz니까, 또 북한은 TV도 요즘은 좀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던 TV 방식도, 우리는 NTSC 방식이고 북한은 PAL 방식이었거든요. PAL 방식인데 주사선의 개수가 다른데 북한의 그 PAL 방식이 유럽과 같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유럽이 오히려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랬었는데, 보면 뭐 얘기 나온 김에 북한은, 우리나라는 TV 안테나도 옛날에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조용훈 씨 기억나죠, 그죠? 학번이 좀 높은 사람은 다 육진 씨는 기억 못할 거래, 그죠? 다 수식으로 세워지는 것만 기억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TV 안테나에 수평으로 된 것들 많죠, 그죠? 그죠? 그게, 미국에서 전파를 보낼 방식, 대평원에 맞는 방식이거든요. 평원에서 수평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전기장을 얘기할 때는 그건 전압을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공중에서 전압이 이렇게 수평으로 바뀌는 그런 방식으로 전파가 날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게 TV 안테나인데, 여기 이제 50Hz, 60Hz, M배 되는 것들이 파워 라인에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파워 서플라이 스위칭 프리퀀시 돼 있죠? 얘는 뭘까요, 여러분? 얘는 뭘 같아요, 여러분? 60Hz, 120Hz, 유럽은 50Hz, 100Hz는 알겠는데,
파워 서플라이 스위칭 프리퀀시인데 이거는 1kHz에서 100kHz 사이다. 그죠? 얘는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파워는 파워인데 왜 스위칭 프리퀀시가 있을까요? (60Hz) 아니고 왜 1kHz, 100kHz 사이겠죠?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1kHz, 100kHz. 궁금한가요? 왜 그렇죠? 왜 파워 라인이 이래 됐을까요? 여기 혹시 유지현 교수님이나 파워 일렉트로닉스 하는 연구실 없죠?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파워 서플라이 요즘은 그 인버터라 그래서 DC를 더 높은 DC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 때 배터리로 이 AC를 만들어주고 그를 전압을 변압기에서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정조하는 그런 걸 인버터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LCD 모니터 있죠, 여러분. LCD 모니터가 배터리나 낮은 전압이잖아요, 그죠? 근데 LCD 필요한 광원이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을 필요할 때 이 낮은 건전지에 해당되는 전압을 높은 전압 바꿀 때 이 DC 전압을 발진 회로를 통과시켜서 약간의 AC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AC를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높이고 그 높인 전압을 정류회로 써서 고전압의 DC 전압 만들어주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버터라 불리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가 기본적으로 스위칭 해주는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kHz에서 100kHz 사이에 이런 특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AM, FM, 뭐 이 100kHz부터 쭉은 이제 여러분 알듯이 AM, FM 라디오가 있고 그다음 TV가 들어가고 레이더가 들어가고 여기 SCR 스위치 같은 것도 그 기본적으로 파워를 조절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옛날에 스위치 돌리면 선풍기 돌아갈 때 그 선풍기 빨리 돌리고 적게 돌리고 이런 건데 옛날 그 회로를 선풍기를 뜯어보면 회로가 별로 없어요. 부품 한두 개 딱 들어가 있고 얘를 돌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SCR이라는 걸 쓰거든요.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그 사인 웨이브의 위상을 조절을 해서 전체 파워를 조절해주는 그런 회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파수 라인에 따라서 이런 우리 기계학과 학생이 있으니까 물론 그 연료전지 좀 다르지만 또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 부분도 보면 1kHz 정도의 이 바이브레이션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스핀코터 쓰잖아요. 스핀코터 쓸 때 그게 RPM을 1000rpm, 4000rpm, 2500rpm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스핀코터도 다 kHz 영역인 거죠. 그죠? kHz 영역의 그런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노이즈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파수 의존성이 없는 부분을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는데 이 플랫한 부분 있죠? 이 플랫한 화이트 노이즈 부분이 있고 이 원오웨프 노이즈를 줄어드는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 관심 있는 연구실도 있는데 뭐 제 연구실은 여기 좀 관심이 많고 각자 관심이 가지는 주파수가 어딘지가 되게 보면서 그 관련된 주파수에 딴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건물이 흔들리는 노이즈를 잰다 그러면 주파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물이 흔들리는 노이즈. 건물이 흔들리는 게 몇 헤르츠로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헤르츠일 것 같아요? 막 질러봐요. 헤르츠로 환산하면? 자, 1kHz 손 들어봐요. 1kHz. 100Hz. 100Hz. 다음 10Hz. 1Hz. 0.1Hz. 0.01Hz. 0.001Hz.
0.0001Hz. 그 이하. 그러면 100Hz 이상. 손 안 든 사람들이 많네요, 보니까. 건물이 흔들리는 주파수는 대략 0.5Hz에서 1Hz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5Hz 요 사이가 건물이 흔들리는 건데 흔들흔들리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템퍼리처 베리에이션 돼 있죠, 그죠? 여기 템퍼리처 베리에이션 돼 있는데 얘는 생각해 보면 계측기를 갖다 놓고 실험을 하는데 밤새도록 측정한다 생각해 봅시다. 밤새도록 측정하면 밤에는 어때요? 밤엔 춥죠? 낮에는 따뜻하죠? 근데 연구실이 그 외부 기온에 굉장히 민감한 연구실이라서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연구실이고 자연스럽게 있는 연구실이고 그러면 계측기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실험 데이터를 열흘 동안 잰다. 그러면 그 실험 데이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방의 온도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곧 다 되겠죠, 그죠? 장치는 똑같은데 왜 그럴까? 그래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템퍼처 베리에이션을 보면 1Hz에 한 만분의 1Hz 정도가 이 하루 주기로 바뀌는 거겠죠, 그죠? 그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전에 한강진인가 한강 어디더라고요? 그 한강터미널인가 그 무슨 건물이 막 흔들려서 사람들 대피했다는 게 들은 적 있습니까? 그 강변터미널인가? 강변터미널에서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상가도 있겠는데 거기가 묘하게 수 헤르츠 정도의 진동이 되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대피했었다. 그래 뭐가 문제인지 막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공진이죠. 예, 공진인데 그 중간에 건물의 중간에 헬스클럽이 있어서 사람들이 뛰잖아요, 그죠? 뛰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뛰는 그 주파수 생각해봐요. 발을 뛸 때 여러분이 뭐 10Hz로 발을 막 돌립니까? 1.1번 안 그러죠? 1.1번 안 그러고 이게 거의 1Hz 정도 되죠, 그죠? 천천히 뛰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뛰면 1Hz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1Hz 정도를 쿵쿵쿵쿵 이래 하는 게 그 건물의 공진 주파수가 같으면 이 진동 에너지가 계속 합쳐집니다. 인페이스 그래서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거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서 또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하게 되면 건물하고 공진하게 되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무너진 다리도 있죠, 그죠? 그 미국에 무슨 처음 만들었는데 바람이 계속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마침 그 공급하는 주기가 그 다리의 흔들림 주기가 비슷해서 그 다리가 무너졌다. 그런 동영상도 볼 겁니다. 그래서 헤르츠오도 여기가 굉장히 그 우리 주위에 놓치기 쉬운 그런 주파수 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노이즈 소스 있는데 자기가 측정하는 영역에서 또 어떤 게 또 노이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기 제가 이건 잠시 멈추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그 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가 측정에서 메인 관심 가지는 게 볼트, 그죠? 볼트고 암페어고 옴이고 쿨롬이고 시간 그리고 와트. 이 와트 부분은 요즘 사물 인터넷 IoT 시대에 굉장히 관심을 더 가지는 양이죠. 이제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런 차원의 와트시, 그다음에 페럿, 커패시턴스, 그다음에 헤르츠, 사이클스 per 세컨드, 켈빈, 디그리 온도, 이런 압력,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농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이 우리가 계측기에서는 볼트입니다, 볼트, 그죠? 우리가 DAQ를 쓴다거나 데이터 애쿼지션 보드를 쓴다거나 할 때 기본 그 측정치는 볼티지거든요. 볼티지고 요거는 심볼은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죠. 그냥
그죠? 다 아는 건데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볼래요? 요토 C-24성 뭐 제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잠을 깨는 그 목적으로 큰 소리로 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요토 C-24성까지 다. 예. 시작. 욕도 10-24셀, 셋도 10-21셀, 아토 10-18셀, 펜토 10-15셀, 피코 10-12셀, 나노 10-9셀, 마이크로 10-6셀, 밀리 10-4셀, 도 10-3셀, 메가 10-1셀, 기가 10-9셀, 테라 10-12셀, 테타 10-15셀, 엑사 10-18셀, 세타 10-21셀, 요타 10-24셀. 예. 보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이 측정치하고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떤 단위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문을 쓸 때라든지 감을 가질 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리터 그러면 큰 양인가요? 적은 양인가요? 나노리터. 예? 나노리터가 어느 정도 양입니까? 큰 양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큰 양. 자, 작은 양이다. 그래도 작은 양이다. 이래 되는데, 자, 나노리터면 10의 마이너스 9성 리터잖아요. 그죠? 이거는 1리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cm, 10cm, 10cm죠. 그죠? 10cm, 10cm, 10cm다. 그죠? 10의 마이너스 9성이면 10의 마이너스 3성, 3성에 곱하기 10cm의 3성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얘는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2성, cm. 그럼 1mm, 0.1mm다. 그죠? 0.1mm, 0.1mm, 요거는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0.1mm면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10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바이 100마이크로 바이 100마이크로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이제 소자를 만들면, 소자를 이래 만들면, 여기 본딩 패드 있죠? 본딩 패드가 얼마만큼인가 해서 보통, 손으로 이 와이어 본딩 하는 거 있거든요? 예, 하는데 요 패드, 요게, 100마이크로보다 작죠, 그죠? 근데 그게 눈에 어느 정도 보이니까, 실제 이제, 나노리터 그러면, 실제로는 볼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위가, 뭐를 표현하는 단위인지, 어떤 거를 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 자, 그러면 전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바로 할까요? 예.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예. 예.